안녕하세요. 저는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취업 서포터즈 9기 김지연.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줌을 통해 취업 동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과학부를 18년도에 졸업했고 학번은 14학번인 졸업생 김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현대 그린푸드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대 그린푸드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현대백화점 그룹사 소속으로 백화점 내 입점되어 있는 외식 브랜드나 제 계열사 구내식당, 카페 등을 담당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종합식품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현대 그린푸드의 주요 사업은 총 5가지의 분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중 현재 어느 사업팀에서 일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주요 사업부 중에서 단체 급식 사업팀 소속으로 지금 현재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로서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 좀 중형점에 있는 점장이다 메인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영양사의 기본 업무인 메뉴 관리나 위생 관리, CS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총괄 점장으로서 이제 내부 고객인 이제 조리원, 조리사, 노무 관리뿐 아니라 외부 고객인 고객사 관리, 그 매출 관리 등 총괄적인 식당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식품영양과학부 졸업 후 대표적인 진로 중 하나가 영양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배님께서는 현대 그린푸드에 입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대부분 단체급식 회사를 찾아 준비하다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삼성, 현대, 아온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동성업계 대비해서 연봉 수준이나 복지, 이제 계열사에서만 근무를 한다라는 조건이 좋아서 이 현대그래프트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을 후배들이 가장 궁금해할 입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필수 조건은 저희 영양사랑 조리사 자격증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따로 자격증이나 점수를 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외 활동이나 조리사, 위생사, 식품기사, 영어 점수까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 되게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그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저는 좀 운이 좋기도 했어가지고 좀 졸업하고 6개월 정도 준비하고 좀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음,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완전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 그린푸드의 채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은 똑같고요. 저 때랑. 그래서 서류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필기 시험은 따로 없고 이제 적성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인성 검사, 인성 검사 진행 후 1차 면접. 그리고 2개월 정도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임원 면접까지 거치고 채용이 됩니다. 네, 네. 선배님, 그 인턴 기간에는 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영업점 한 곳으로 발령이 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구내식당에 이제 인턴으로 가서 이 2달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영양사님 밑에서 그분을 이제 따라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분을 서포트하는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전은 워낙 식수가 지금은 저희가 거기 식당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점심에만 1,000명이 정도, 1,5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 큰 규모의 식당을 관리하는 뭐 이런 거랑 그리고 한정 같은 경우는 VIP 식당이라 해가지고 하나 식당이 더 있는데 그 위아래를 총괄로 관리하시는 영화사님 보면서 이런 이 큰 규모도 어, 영양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명밖에 없어요. 1,500명인데도. 그래서 영양사 되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영양 인턴 때는 딱히 제가 담당을 해서 하는 근무는 없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거기 계시는 영양사님 서포터를 했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럼 혹시 채용 과정에서 좀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단계별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류적인 부분에서 많이 커트가 많이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자기소개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뭐 융합인재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뭐 취업 에이스나 스터디 활동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그럼 면접 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네, 혹시 어떤 게 처음에 있으신가요? 놀랬던 게 이제 질문이 뭐 영양사라면 위생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흔하지만 CS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사라면 부모님 또래의 이제 조리원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 직접 응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직의 기본이 웃는 얼굴 그거를 어필을 좀 하고 이제 마냥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영양사 실습했을 때나 스터디 할 때나 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래서 저는 경청이랑 공감을 잘하는 이런 경험을 녹여내가지고 답변을 했던 했었습니다. 그럼 선배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양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요새는 친구들이 많이 입사를 하면 또 특히 저희 단체급식 회사는 현장 자체 영양사가 여자밖에 없다 보니 좀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입사를 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분함이랑 좀 적응력, 좀 버틸 수 있는, 한 1, 2년만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요새는 좀 1, 2년을 좀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끈기? 좀 그래서 요새는 저희 회사에서 약간 끈기?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대 그린푸드의 운영 및 복지 제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소개할 만한 복지 후생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일단 백화점 그룹사이다 보니까 어, 국내 해외 여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특히 뭐 휴가 시즌에는 뭐 국내 해외 추첨을 통해서 정말 저렴하게 한 번은 뭐 공짜로라도 이제 무료로라도 추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여행 그 시설 이런 복지가 좀 자랑하고 싶다, 뭐 소개하고 싶다,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좋네요. 혹시 부서 내 분위기나 뭐 부서 또는 기관 간의 이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걸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호남에 제가 속해 있는데 호남은 일단 광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권, 전북권은 이렇게 같이 뭉치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가족 같다? 이런 분위기는 있다. 그래서 상호관계가 엄청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위기는 좋다. 음, 혹시 급여와 승진 체계는 어떠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급여는 뭐 연봉제여가지고 제가 정확히 신입 연봉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신입 연봉은 정확히 모르는데 한 3,500, 4,000 정도로 알고 있고 승진 체계는 저희가 이제는 원래 처음에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승진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는 선임이라고 해가지고 사원 대리를 포함시켜서 선임. 그 다음에 책임을 과장, 부장 합쳐서 이렇게 선임, 책임, 임원 이렇게 매년 인사고과 통해서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저는 지역 이동이 좀 잦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나주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 발령은 전주, KCC 전주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광주로 넘어오면서 광주에 좀 작은 공장을 맡다가 다시 이제 광주 기아자동차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현대위아로 와서 제가 한 5년 동안 5번은 이동하지 않았나? 네, 6년 동안 5번 이동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다행히 그 사택을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1인 무조건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방이 3개니까 3명, 3명에 한 아파트 기준으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권이랑 다 있습니다. 순천권이랑. 광주권은 대부분 광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발령이 나다 보니까 있긴 한데 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음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선배님께서 현대 그린푸드에서 업무 생활을 들려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영양사로 6년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은 일단 저희는 매월 이벤트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메뉴적인 신메뉴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할 때 고객 만족도가 되게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영양사로서 되게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점장으로 이제 총괄로 근무할 때는 이제 저희가 매년 재계약을 성공시켜야 되는 업무가 있고 매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식당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성과를 내었을 때 매출 성과나 재계약 성과 이런 거 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에 비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가 있다면 어떤 때였을까요? 저의 영양사 업무는 뭐 네, 후배분들도 선배님들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뭐 대형점이라고 해서 좀 식수가 많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막 영양사도 대여섯 명, 다여섯 명 근무하고 이제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 공장이라는 좀 큰 식당이랑 좀 작은 식당을 같이 두 곳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하 걸렸을 때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메뉴가 다 통합으로 나가다 보니까 5식당이 다 똑같이 나가는데 한 식당이 실수가 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함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힘들었다. 그때 그렇지만 그 경험이 있으면서 뭐 꼼꼼함을 좀 길렀던 것 같긴 해요. 실수를 이제 다시 2번은 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었다. 음, 있었던 네, 그래도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의 선배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총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역시나 제가 성과를 냈을 때 그런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이번 영업점에 온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매년 뭐 어떤 코너를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고객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뭔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든지 그런 걸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번에 라면 코너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매일 고객님들이 오늘 맛없다를 지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따로 식사할 수 있는 혼밥존이라고 해서 그걸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성공리에 좀 마무리 지어서 일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멋있는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영양사라는 직업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저의 근무는 직업 자체가 영양사는 장단점이 좀 같은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업무 자체가 유연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근무를 진행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장점으로도 유연제,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할 업무를 뭐 이번 주 중으로 끝내면 되니까, 이렇게 뭐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단점으로도 이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당일이나 급하게 뭐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쉴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오늘 다 하면 내일 쉴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장점이나 단점이 좀 저희가 자리 비우는 게 어렵다. 음, 식당은 365일 운영하다 보니 좀 네, 그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단점. 장점은 유연하지만 단점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단점. 아마 그게 다 여러 명의 직원들을 그렇죠. 선생님께서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대학 생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대학 생활 동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저는 되게 활동적인 학생으로서 당시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도 되게 많이 했고, 뭐,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하고, 그리고 특히 3, 4학년 때는 융합인계 교육원을 이제 저희 취업 서포터즈를 하면서 좀 알게 돼가지고, 그때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 취업 프로그램으로는 뭐 취업 에이스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과에서 해외로 지원 나가는 프로그램도 뭐 했었고요. 그리고 뭐 자격증 준비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되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 스터디 활동을 하면은 뭐 그 자격증을 따고 뭐 보고하고 하면은 그 과정이나 지원금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영어나 글쓰기도 저는 대부분 다 학교 프로그램 음, 동아리 서포터즈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터디까지. 그러면 방금 다양한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후배들에게 꼭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데, 전 제일 마지막 4학년 때 했던 치어 레이스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한 3개월 정도였나? 그 6개월 정도였나? 그 장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같은 뭐 직무나 아니면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스터디를 묶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면접, 자기소개 이걸 다 진행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준비하는 그 프로그램대로 해주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업비스가 들어가려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저는 좀 많은 저희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프로그램 제일 추천해요. 취업할 때 좋으니까 후배들이 많이 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선배님께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중에서 꼭 했으면 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중앙 동아리 활동은 못 해봤어요. 근데 그 활동을 한 친구들을 보면 사회에 나왔을 때도 되게 많은 뭐 이렇게 뭐 학연 지연 이런 것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되게 많고요. 그런 친구들도 그리고 그런 공통 관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나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선생님들이 중앙 동아리는 하나쯤 음, 가입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못 해봤어가지고 음,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 생활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스스로 대학 생활을, 자신의 대학 생활을 돌아본다면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으신지. 음, 저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독립적이고, 제가 결정한 대로 방향대로 간다는 거? 수업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듣고, 자격증도 제가 정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제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선배님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선배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음, 저는 지금 일단 현장 영양사로 6년간 근무를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영업점도 많이 갔고, 지역도 돌아다녔고, 최근에는 좀, 뭐 다른, 제주도, 저희가 이거 제주도 지사까지 확장이 좀 되면서 지원을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게 좀 다양한 직무에, 저희 회사 안에도 다양한 직무의 직원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영양사가 아닌 좀 다른 업무를 진행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좀 이루고 싶다는 건 이제 좀 영양사를 넘어서서 제가 이제 개발, 제가 직접 영업점을 개발하는 약간 그런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루고 싶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다 보니까 전공을 식품으로 할지 영양으로 할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식품 생명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말하고 싶으면 저희는 근데 식품이든 영양이든 영양사 자격증은 무조건 따야 돼요. 졸업을 하려면. 저희 식용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영양이나 조금 전공이 세분화돼가지고,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회사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양 같은 경우도 뭐, 영양사나 아니면 이제 임상으로 좀 가려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을 가도 저희 충분히 같은 식품 회사를 갈 수도 있고, 단체 급식 회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실험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 싶으면 저는 식품.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저는 둘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양사 말고 식품 회사를 가고 싶으면, 전 일단 기사 자격증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사 자격증. 저 최근에 저희 주변 지인들도 식품회사 품질 관리로 많이 갔는데 일단 대부분 기사 자격증은 좀 필수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따야 된다. 팁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식품 기사 자격증은 식품 회사로 가게 쉬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그 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로 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솔직히 저도 1년, 2년까지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6개월 만에 붙었지만 그게 곧 전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또 후배님들도 잘할 것 같고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 학교 이렇게 슈퍼포터즈처럼 선배들이랑 이끌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언제든 저한테도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보고 이 인터뷰를 끝내보도록 할까요?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같이 외치고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바쁜 네, 시간 내어주셔서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